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기 전에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에 국내 증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하락, 코스닥은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2,900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밀리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신고가를 속출했던 조선기업들마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 단정 짓긴 이릅니다. 장 막판에 상승하는 드라마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기 급등으로 장 막판에 코스피 지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처럼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VT, 실리콘 이런 화장품 기업들 오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일단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특징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공략주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장에 저희가 어떤 전략이 우리를 마음 편안하게 해줄지 그 이야기와 전략을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알고는 있었고 오늘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이러니까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근데 저희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답변은 이렇게 나왔네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최근 이 테마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좀 제시해 주신다고 하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히려 좀 현금 확보를 하거나 만약에 매수한다면 대형주 코스피 쪽으로의 매수가 유효하겠다라고 주셨어요. 흥태 매니저님이 테마주 대응하자라는 의견과 조기준 매니저님의 대형주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살짝은 상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속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난 6월 달에는 테마 장세를 이어졌다가 네. 7월 달에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을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 이런 기관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워낙에 또 미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 트럼프 효과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일 3거래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될 기술주들이 못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아직은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보유 전략으로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만큼 또 현금에 대한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서 테마 형식에 대한 움직임들 관련 섹터들을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좀 단기 트레이딩 궁금하시다면 김흥태 매니저님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흥태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현금을 확보하자,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하자 의견을 주셨어요. 눈에 띄었던 섹터라던가 어떤 대응책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생각인 게 이제 우리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은 좀 약세고 의외로 이제 거래소는 이제 방산, 조선주들은 계속적으로 강세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잘 보면은 이제 은행
는 많이 올랐죠. 밸류업 때문에. 그리고 뭐 증권주도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주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하락했던 소외주, 그러니까 거래소의 소외주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뭐 M&A, 그러니까 합병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설주까지 지금 현재 거래소는 순환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래소 순환매도는 종목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큰 상황이죠. 한미반도체도 역시 같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장비 쪽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답변 보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은 앞서서도 테마주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터라 그럴까요? 이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조정이 좀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쪽에서는 매수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포착하셨습니다. 조정 얼마나 더 남은 건가요? 글쎄요, 알 수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관망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리포트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어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미반도체는 어제도 이게 말씀드렸을 때 뭐였냐면은 이게 어제가 고점일 수 있다. 어차피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여줬고요. 예전에 제주반도체가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빨간불 들어온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기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 지금 자리면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보다는 일단락적으로는 어떤 정도 행보하는 자리, 어떻게 바닥권을 지지하는 자리를 체크 포인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니까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기준 매니저님은 그래도 소부장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주셨는데 조정 아직 더 있다라고 보신 김웅태 매니저님한테 좀 답을 주시죠.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소부장 중에 엄청나게 많은 종목 중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게 하이닉스와 더불어 HBM 관련주는 조정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크윙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가 HBM 관련으로 해서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밀렸을 때 뭐 분할 매수보다는 이제 일단 관망하고 현금화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반도체 중에서도 대덕전자라든지 해성DS라든지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이 있거든요. 안 올라갔던 소부장 종목을 한 번 더 살펴보신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데 기존에 많이 올랐던 누구나 관심을 가졌고 매일같이 방송에서 나왔던 HBM 관련주는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하고 아직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 모드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관망 모드는 두 분 모두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면서 반도체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기중 매니저님이 소부장 안에서 그래도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 안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매일같이 하는 얘기라 지겨울 정도죠, 매니저님. 네, 물론 이제 목표가 도달한 네. 종목도 있고 선저가 나오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선저가 나온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21,000원 목표가 도달한 상황인데요. 후속 전략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 25,000원까지도 열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큰 악재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연기됐다라는 소식, 사실 그 전부터 시장에서 좀 눌림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어저께 그렇게 많이 뺐는데 어제 하락 부분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참 진짜 주식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어차피 계속적으로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 거예요. 흔들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정책에 대한 공략주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신고가 영역을 터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제가 25,000원까지 열어둔다라고 했다는 거는 직전 이제 22년도 이전에 대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수준의 체코에 대한 수주가 확실시돼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또 SMR 관련해서도 뉴스케어 파워에 대한 흐름도가 굉장히 좋은
좋은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점까지 내용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 보유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볼까요? 유한양행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최고가 기준으로 약 3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유한양행도 이 딱지가 붙으면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기대감이 붙을 만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신고가의 영역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상승 여력 더 남았습니까? 이게 사실 어제하고 동일하게 뭐 계속 연속적으로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을 병행하면서 계속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유한양행은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10만 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10만 양행을 딱 정확하게 찍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 매물대가 10만 원인데 사실 10만 원에 대한 신고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보면 뚫어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느냐라고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9만 5천 원에 대한 지지 라인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고 남아있는 재료들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까지에 대한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 요 하나만으로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홀딩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OLED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PI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가 31,000원 달성하고요. 오늘은 33,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34,0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자,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그렇게 안 갔던 종목이었는데 손절가가 24,000원인데 24,15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애플이 네. 이제 기대감을 받으면서 OLED 관련된 시장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LG 이노텍도 있지만 PI 첨단 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으로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일단은 뭐 31,000원의 입절 라인을 잡아놓고 목표가를 터치했으니까는 거기에서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지만은 수익권에서 입절가를 잡아놓고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차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잡아놓도록 할 테니까요. 35,000원에서는 이제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지만 저희가 수익을 더 맛을 보기 위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자, 어제 편입한 종목에 하루 만에 8% 수익을 내서 이것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사막 콘덴서 내용은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사막 콘덴서가 이제 MLCC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삼성전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향을 내놓으면서 사막 콘덴서도 이제 막 이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사막 콘덴서를 ESS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ESS도 있겠지만은 그 외쪽으로서 관련된 이제 콘덴서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MLCC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의 메리트가 지금도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55,000원 신고가 여기까지도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점까지는 홀딩 자리를 보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45,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신규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자리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재점검 도와드렸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올릭스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4% 수익이에요. 역시 매수한 지 정말 며칠 안 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1상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만 관련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뭐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효능을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올릭스는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1회 투여로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유지하는 RNA 기반의 그 임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위고비랑 이제 병행을 했을 때 뭐 거의 26%의 체중 감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판매될 때 제가 보기엔 올릭스의 상승세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흉터 치료제, 그다음에 B형 간염 치료제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로 있는데 여기에 702A가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에너지 대사량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비만 관련했을 때 치료제가 문제가 요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도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요요 현상이 있는데 올릭스는 그런 요요 현상을 줄이는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악재에 의해서 이제 황반변성 관련해서 라이센스 반납 때문에 그러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 비만 관련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미래셋하고 이제 국민연금이 5%씩 들고 있다, 1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직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릭스였고요. 이번에 삼성전기도 후속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피카츄 생각이 났어요. 고전압도 끄떡없는 삼성전기 뉴스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 보유해야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부장 중에 그러니까 저기 장비 중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16조 뭐 20조를 찍은다고 뭐 30만 원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삼성전기가 30만 원을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매수 나와 있고 최근에 무라타 제적수가 5월부터 시작해서 60~70% 올랐습니다. 그만큼 MLCC 가격이 또 인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현재 올해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1조가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신고가 달성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본 목표가는 18만 원 드렸는데 곧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10% 수익 중이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일에 편입했는데 단기간에 낸 성과입니다. 이 종목 기계 건설 쪽이잖아요. 지속적으로 HD 현대인프라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서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금 단기간에 뭐 하루에 50만 주씩, 30만 원씩 3일 연속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는지 재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건설, 건설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현대인프라도 올라갈 거고 트럼프의 공약에서도 쉽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설주가 올라가는지 몰라도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과 하마스 관련해서도 전쟁이 끝난다면 팔레스타인 재건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 현대인프라코도 올라갈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삼중전해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조금은 부양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대인프라코 지금도 매수 구간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갈 거니까 지금도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편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4개 종목 준비했는데 첫 번째 공략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조선기자재에서 하나, 카메라 모듈 쪽에서 자화전자를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흥태 매니저님, 기자재는 오늘도 흐름이 정말 좋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7% 상승 중인데 편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자리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또 건설 자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현대임스가 오늘 조선 기자재 쪽으로서 많이 수급을 쏠렸던 이유는 네. 트럼프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웠던 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이상 부과하겠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세가 너무나 부담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선되기 이전에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이런 부가세를 받겠지만은 그 전에 빨리 자기네들의 물량들을 미국 쪽으로 빨리 수출해서 물량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량에 이제 배에 실어 남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꽉 차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배편을 마련해서 보낼 수 있는 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은 이제 대선 전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꾸준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그 이후부터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조선 업종들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현대인스라든지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후속주로서 어차피 키높이 맞추기 위해서 조선 기자재들도 조선업과 같이 동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지금 자리라도 한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걸 보여집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직전 고점에 있었던 15,000원을 넘어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충분히 박스권 상단이니까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라인은 1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현대힘스였습니다. 키 맞추기 간다면 조선 기자재 안에서 이 종목의 매력 높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애플 관련주로 꼽히죠. 자화전자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화전자 자체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던데 지금 매수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들 뭐 자화전자가 이제 추천할 때 핸드폰 부품부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총이 5,500대인데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이 이제 뭐 1,800억 매출에 178억 영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는데 과연 핸드폰 부품이 얼마나 올라갈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 자화전자 제외하고 LG 이네트워크하고 BH가 있습니다. 애플 관련 네. 전통적인 관련 주인데 최근에 뭐 3개월 동안 60~70% 올랐습니다. LG 이네트워크가
17만, 20만 원 무너졌다가 지금 30만 원을 찍었고요. BH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모바일 1위 탈환을 했다고 하는데도 삼성 부품 관련 밸류체인 모바일 관련 종목들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화전자는 폴디드중 관련해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지만은 애플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납품과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한테 모든 고객사에다가 다 납품하고 있는 폴디중 관련해서 매출이 올해 나올 거고 이 매출 때문에 올해 이제 8,600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7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산 역사적 최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여기 자화전자 얘기하면 옛날에 손떨림 방지 장치, 자동 초점 장치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폴디줌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듀얼 카메라, 뭐 트리플 카메라 이제 자동 관련해서 카메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자율주행과 자동차 전장 시트, PTC 제품도 새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략주 자화전자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마련이 되었을까요?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에너지, ESS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앞서서 오늘 전략 중에 흥태 매니저님이 좀 단기 트레이딩 네. 가능한 종목들 이게 그 종목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SM 이런 관련된 STO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했듯이 비트코인 관련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한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매수했었던 거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상승할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종목이고 트럼프에 대한 이제 상향과 맞게끔 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에 한번 매수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어요. 어차피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끔 올라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기술자 쪽 그 전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손절가에는 7,6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김흥태 매니저님의 두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LS 머티리얼즈도 모멘텀 한번 들어볼게요. 매력 발산해 주시죠. 여기 이제 작년 뭐 연말 12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유수 물량, 뭐 오버행 이슈가 많은데 6개월이 지났고 지금 7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파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뭐 LS 일렉이라든지 LS 에코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시세 상승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이제 LS 머티리얼만 못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AGV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빌 관련해서 커패시터를 만들고 있는데 중대형 커패시터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ESS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ESS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인수한 이후에 지금 사업 영역을 계속적으로 LS 그룹 중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LS 그룹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GV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풍력 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 발전기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정정 전원 공급 장치, 산업용 AGV 세 개 종목에서 이제 세 개 파트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납축 전지 대비해서 울트라 캐패시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기대 수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충전을 했을 때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나왔을 때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ESS뿐만 아니라 풍력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높은 울트라 캐패시티 관련해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볼륨 에너지에다가도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23,000원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네, LS 머티리얼즈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각각 두 종목씩 4개 종목, 현대힘스 우리기술투자가 흥태 매니저님의 선택, 기준 매니저님이 자화전자, LS 머티리얼즈까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그리고 인사이트 통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는 좋은 정보들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 준비하시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이에요. 주제 알려주시죠.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3시 50분에 조기준 검사하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사야 된다면 신성 ST 이후에 KNS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60% 이제 이틀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KNS 같은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조기준 검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